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지은은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았다. 지은아, 미안해. 나의 결혼 취소했어. 동료이자 친구인 태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지은의 머릿속에 떠오른 건 태준의 약혼녀, 민지였다. 차갑고 도도한 그 여자가 모든 걸 망친 게 분명했다. 지은은 회사에서 민지를 처음 봤을 때 그녀의 시선이 자신을 스치듯 지나가는 걸 느꼈다. 민지는 태준의 약혼녀로 소개됐지만 그 미소는 형식적이었고 대화는 최소한으로 그쳤다. 그 여자 때문에 태준이 이렇게 됐어. 지은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날 저녁 카페에서 우연히 민지를 마주쳤을 때 모든 게 뒤집혔다.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와 말했다. 지은 씨, 도와주세요. 태준 오빠가. 제가 아니라 당신을 좋아해요. 지은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태준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지은은 28살, 평범한 회사원으로 태준과는 단순한 동료 관계였다. 민지는 25살, 젊고 대담한 여성으로 보였지만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무슨 소리예요? 태준 씨 약혼녀잖아요. 민지가 고개를 저었다. 그건 가짜예요. 가족 때문에 억지로 한 거예요. 지은은 믿을 수 없었다. 민지의 눈빛은 진심처럼 보였지만 이게 무슨 함정일까? 그날부터 지은의 일상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태준을 볼 때마다 어색해졌고 민지의 메시지가 자꾸 왔다. 우리 만나서 이야기할까요? 지은은 거절했지만 속으로는 호기심이 피어올랐다. 민지는 왜 자신에게 이런 비밀을 털어놓는 걸까? 지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아버지는 여자는 결혼해서 안정된 삶을 살아야 해라고 늘 말씀하셨다. 어머니는 지은의 나이를 걱정하며 선을 주선하려 했다. 지은은 그런 압력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민지의 등장으로 지은의 마음속에 억눌린 감정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민지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설레는 건 왜일까? 지은은 스스로를 탓했다. 나는 정상적인 여자야. 이런 감정은 잘못된 거지. 하지만 민지의 대담한 태도는 지은을 끌어당겼다. 민지는 태준과의 약혼이 가족의 강요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집은 재벌가예요. 태준 오빠 집안과 사업 때문에.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충격받았다. 민지는 자유로운 영혼이었지만 가족의 기대에 짓눌려 있었다. 지은은 공감했다. 자신도 비슷한 상황이었으니까. 회사에서 민지를 피하려 했지만 우연한 만남이 이어졌다. 엘리베이터에서, 복도에서. 민지의 미소가 점점 따뜻해 보였다. 지은 씨, 점심 같이 먹어요. 지은은 처음엔 거절했지만 결국 수락했다. 그 자리에서 민지는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저 여자를 좋아해요. 태준 오빠는 그걸 알지만 가족 때문에 숨겨야 했어요. 지은의 손이 떨렸다. 동성애. 한국 사회에서 그건 금기였다. 지은은 TV에서 본 동성애자들의 고통을 떠올렸다. 차별, 배척. 왜 나한테 말해요? 민지가 대답했다. 지은 씨 눈빛에서. 비슷한 아픔을 느꼈어요. 지은은 부정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인정하고 있었다.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와의 감정이 특별했다는 걸 하지만 그걸 억눌렀다. 사회가 허락하지 않으니까. 민지의 고백으로 지은의 내적 갈등이 시작됐다. 태준은 결혼 취소 후 우울해 보였다. 지은은 태준에게 물었다. 민지 씨 때문에. 태준이 한숨을 쉬었다. 민지가 나한테 솔직히 말했어. 그녀는 여자를 좋아한다고. 지은은 놀랐다. 태준이 아는 사실이었다니. 태준은 나는 이해하지만 가족들이 라고 말했다. 지은은 복잡해졌다. 민지를 도와야 할까? 아니면 멀리해야 할까? 그날 밤 지은은 민지와 다시 만났다.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카페에서.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가족이 알면
나를 버릴 거예요. 지은은 위로하려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전기가 통하는 듯한 느낌. 지은은 손을 뺐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이 감정은 사랑일까? 아니면 동정? 지은의 일상이 변했다. 회사에서 민지를 볼 때마다 시선이 마주쳤고 메시지가 오갔다. 하지만 지은의 어머니가 선을 주선했다. 이번에 좋은 남자 소개할게. 지은은 거부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다. 가족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으니까. 민지는 지은의 고민을 알았다. 나처럼 억지로 살지 마요. 지은은 화가 났다. 쉬운 소리 하네. 너도 가족 때문에 약혼했잖아. 민지가 웃었다. 그래서 후회해요. 이제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지은은 그 말에 끌렸다. 민지의 대담함이 부러웠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이 무서웠다. 동성애는 한국에서 여전히 논란거리였다. 뉴스에서 동성결혼 반대 시위를 봤을 때 지은은 두려웠다. 우리가 함께하면 어떻게 될까? 지은은 스스로 물었다. 태준이 지은에게 말했다. 민지를 도와줘. 그녀가 너를 좋아해. 지은은 충격받았다. 민지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그건 불가능했다. 하지만 민지의 행동을 떠올리니 그럴듯했다. 지은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커졌다. 사랑 vs 사회적 압력. 지은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지은은 민지와의 만남을 피하려 애썼다. 하지만 민지의 메시지는 끊이지 않았다. 오늘 저녁 어때요?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은은 결국 수락했다. 홍대 거리에서 만난 민지는 밝아 보였다. 지은 씨, 나랑 데이트 할래요? 직설적인 말에 지은은 당황했다. 무슨 소리야? 우리는 친구잖아. 민지가 웃었다. 친구 이상으로 느껴지는데 지은의 가슴이 뛰었다. 이 감정을 인정하면 안 돼. 집에 돌아온 지은은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나는 정상적이야. 하지만 꿈에서 민지가 나타났다. 부드러운 손길, 따뜻한 미소. 아침에 일어나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회사에서 태준이 물었다. 민지랑 어떻게 됐어? 지은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대답했지만 태준의 눈빛이 의심스러웠다. 태준은 민지의 비밀을 지켜주려 했지만 이제 지은이 개입되자 복잡해졌다. 민지의 가족은 보수적 재벌가였다. 아버지는 여자는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야 해라고 믿었다. 민지는 어렸을 때부터 그 기대에 맞춰 살았다. 하지만 대학에서 여자친구를 사귀며 자신의 성향을 깨달았다. 그 관계는 비밀로 끝났고 민지는 고통받았다. 태준과의 약혼은 가족의 압력 때문이었다. 태준은 민지의 비밀을 알았지만 친구로서 도와주려 했다. 이제 민지는 지은에게 끌렸다. 지은의 부드러운 성격이 매력적이었다. 지은은 어머니의 선주선에 나갔다. 상대는 30살 남자, 안정된 직장인이었다. 결혼 생각 있어요? 남자가 물었다. 지은은 네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은 민지에게 가 있었다. 집에 돌아와 지은은 울었다. 왜 나한테 이런 감정이 생긴 거지? 다음 날 민지와 만났다. 너 좋아해? 민지가 고백했다. 지은은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다. 하지만 집에서 민지의 메시지를 보니 눈물이 났다. 미안해. 나도 좋아하지만. 무서워. 지은은 답장을 보냈다. 그날부터 둘의 관계가 시작됐다. 비밀스러운 만남. 서울의 카페, 공원. 민지는 지은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지은의 친구들이 수근거렸다. 지은이 요즘 이상해. 남자 소개해도 거절해. 이지은은 압박을 느꼈다. 민지의 가족도 이상함을 눈치챘다. 민지의 어머니가 물었다. 태준 씨랑 왜 헤어진 거야? 민지가 그냥 안 맞아요 라고 대답했지만 어머니는 의심했다. 지은과 민지의 만남이 잦아지자 태준이 경고했다. 조심해.
민지 가족이 알면 큰일 날 거야. 이 지은은 두려웠지만 민지의 곁을 떠날 수 없었다. 둘은 첫 키스를 나눴다. 비밀스러운 순간, 하지만 감정적으로 그 후 지은의 내적 갈등이 깊어졌다. 이게 옳은 걸까? 사회의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는 게 두려웠다. 민지는 대담했다. 우리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민지의 아버지가 민지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해 민지의 행적을 추적했다. 지은은 그 사실을 모르고 민지와의 시간을 즐겼다. 어느 날 지은의 어머니가 지은의 핸드폰을 봤다. 민지의 메시지. 사랑해. 어머니가 충격받았다. 이게 무슨 짓이야? 여자애랑. 지은은 울며 변명했다. 그냥 친구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믿지 않았다. 아버지한테 말할 거야. 지은의 가족이 소란스러워졌다. 아버지는 내가 동성애자라고? 말도 안 돼.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방에 갇힌 듯 했다. 민지에게 연락했다. 우리 헤어져야 할까? 민지가 안 돼. 함께 싸우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압력이 커졌다. 민지의 아버지가 태준을 불렀다. 민지가 이상한 짓 하는 거 알아? 태준은 모르겠어요. 라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태준의 마음도 복잡했다. 태준은 지은을 좋아했지만 이제 민지와의 관계를 알자 포기했다. 지은은 가족의 압박에 시달렸다. 어머니는 정신과 가봐라고 말했다. 지은은 상처받았다. 나는 아프지 않아요. 민지는 지은을 위로했다. 나도 가족 때문에 고통받았어. 하지만 포기하지 마. 둘은 서울 외곽으로 도망쳤다. 하루 종일 함께한 시간.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자 갈등이 재정화됐다. 지은의 회사 동료들이 소문을 퍼뜨렸다. 지은이 레즈비언이래. 지은은 고립됐다. 민지는 내가 지켜줄게 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지의 가족이 개입했다. 아버지가 민지를 집에 가뒀다. 내가 그런 식이면 상속 포기해. 민지는 울었다. 지은에게 미안해. 가족 때문에. 지은은 배신감을 느꼈다. 너도 가족 선택하는 거야. 민지가 아니야? 도망칠게. 둘의 관계가 위기에 처했다. 민지는 가족의 감시를 피해 지은을 만났다. 우리 함께 떠나자. 지은은 망설였다. 어디로? 한국에서 동성 커플은 민지가 질단 해외로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무거웠다. 가족을 버릴 수 있을까? 지은의 아버지가 지은을 불러 앉혔다. 내가 그런 길을 가면 우리 가족은 끝이야.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아빠, 저 행복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화를 냈다. 행복. 사회가 너를 받아줄 것 같아. 지은은 사회의 정죄를 느꼈다. 뉴스에서 동성애자 차별 기사를 봤다. 직장에서 해고, 친구들의 배척. 민지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대학 때 여자친구 때문에 친구들 잃었어. 하지만 후회 안 해. 지은은 용기를 얻었다. 하지만 태준이 개입했다. 지은아, 민지는 위험해. 그녀 가족이 태준은 민지의 아버지가 사설 탐정을 보냈다는 걸 알렸다. 지은은 두려웠다. 민지와의 만남이 감시당하고 있었다. 민지의 어머니가 민지를 설득했다. 좋은 남자 소개할게. 정상적으로 살아. 이민지는 거부했다. 엄마, 저는 정상적이에요. 어머니는 울었다. 내가 왜 그래? 민지의 내적 갈등이 깊어졌다. 가족을 사랑하지만 지은을 포기할 수 없었다. 지은은 회사에서 괴롭힘을 당했다. 동료들이 레즈비언이라고 수근거렸다. 지은은 사표를 고려했다. 민지가 나랑 같이 새 직장 구하자라고 말했다. 둘은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민지의 아버지가 지은을 찾아왔다. 우리 딸한테서 떨어져. 지은은 충격받았다. 민지 씨가 저를 선택했어요. 아버지는 돈 줄게. 사라져. 지은은 모욕당했다.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위협했다. 그러면 내 가족한테 말할 거야. 지은의 가족이 이미 알고 있었지만
더 큰 압력이 됐다. 지은은 민지에게 말했다. 우리 포기할까? 민지가 안 돼. 사랑하니까. 이 둘은 대치 상황에 놓였다. 태준이 중재하려 했다. 민지야, 가족 생각해. 민지는 배신감을 느꼈다. 오빠, 너도 나 이해 안 해. 태준은 이해하지만 현실이 지은은 태준의 말을 듣고 흔들렸다. 현실 vs 감정. 지은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지은은 죄책감을 느꼈다. 내 탓이야. 민지에게 헤어지자라고 말했다. 민지는 울며 돼? 우리 함께라면. 지은은 가족이 아파. 너도 가족 생각해. 민지는 절망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민지는 아버지에게 대들었다. 저 동성애자예요. 받아들이세요. 아버지는 충격받아 집에서 나가 라고 소리쳤다. 민지는 집을 나왔다. 지은의 집으로 갔다. 나 이제 자유야. 지은은 민지를 안았다. 하지만 지은의 가족이 반대했다. 아버지가 그 여자 데리고 나가. 지은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가족 오어 민지. 지은은 민지를 선택했다. 아빠, 미안해요. 둘은 서울을 떠났다. 부산으로. 새 삶을 시작하려 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이 따가웠다. 이웃들이 수근거렸다. 저 여자들. 이상해. 지은은 후회했다. 이게 옳은 선택일까? 민지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태준이 찾아왔다. 민지 가족이 너희 추적해. 지은은 공포에 질렸다. 민지의 아버지가 경찰을 동원하려 했다. 실종 신고 명목으로. 둘은 도망쳤다. 제주도로. 그곳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내적 상처가 남았다. 지은은 가족을 그리워했다. 민지는 아버지의 배신에 아팠다. 둘의 관계가 시험받았다. 작은 다툼이 잦아졌다. 너 때문에 내 가족 잃었어. 지은이 말했다. 민지가 나도 마찬가지야 라고 반박했다. 갈등이 고조됐다. 지은은 태준에게 연락했다. 도와줘. 태준은 돌아와. 민지 포기해. 지은은 고민했다. 사랑 vs 안정. 결국 지은은 민지에게 말했다.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이민지는 상처받았다. 배신이야. 지은은 울었다. 미안해. 둘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았다. 제주도의 작은 집에서 지은과 민지는 대화를 피했다. 침묵이 무거웠다. 민지가 먼저 말했다. 지은아, 나 없이 살 수 있어. 지은은 모르겠어 라고 대답했다.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나 혼자서도 버틸게. 지은은 가슴이 아팠다. 민지를 떠나보낼 수 없었다. 미안해. 함께하자. 둘은 화해했다. 하지만 현실이 따라왔다. 민지의 아버지가 제주까지 왔다. 민지야, 집으로 돌아와. 민지는 단가요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지은을 노려봤다. 내가 우리 딸을 망쳤어. 지은은 민지 씨가 선택한 거예요 라고 반박했다. 아버지는 사회가 너희를 용납 안 해 라고 말했다. 민지는 아버지에게 저 행복해요. 왜 이해 못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내 엄마가 아파. 민지는 흔들렸다. 어머니의 병 소식에. 지은은 민지를 붙잡았다. 가지마. 하지만 민지는 가족 봐야 해라고 말했다. 지은은 배신감을 느꼈다. 또 가족 선택하는 거야. 민지가 아니야? 잠시뿐이야. 민지는 서울로 돌아갔다. 지은은 혼자 제주에 남았다. 외로움이 밀려왔다. 태준이 지은에게 연락했다. 민지가 가족과 화해하려 해. 지은은 절망했다. 나 버리는 거야. 태준은 민지가 너 사랑하지만 가족 압력에. 지은은 서울로 돌아갔다. 민지를 찾아. 민지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 민지가 나왔다. 지은아, 왜 왔어? 지은은 너 없이 못 살아라고 말했다. 민지는 안아줬다. 하지만 민지의 어머니가 봤다.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니는 민지를 끌어당겼다. 지은은 쫓겨났다. 그날 밤 민지가 메시지 보냈다. 미안해. 가족이 나 감시해. 지은은 포기하려 했다. 하지만 다음 날 민지가 도망쳐왔다. 함께 해외로 가자. 지은은 동의했다. 캐나다로 이민 계획. 하지만 비자, 돈 문제가 있었다. 태준이 도왔다. 내가 돈 빌려줄게. 지은은 고마웠지만 태준의 의도를 의심했다. 태준은 여전히 지은을 좋아했다. 민지는 태준을 불신했다. 오빠, 왜 도와? 태준은 친구로서 라고 말했다. 준비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다. 지은의 가족이 지은을 찾았다. 아버지가 집으로 와라고 말했다. 지은은 단가요라고 대답했다. 아버지는 내가 그러면 상속 포기라고 위협했다. 지은은 상관없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민지의 가족도 소송을 준비했다. 민지 정신 이상 명목으로. 민지는 공포에 질렸다. 아빠가 나를 병원에 보내려 해. 지은은 도망치자라고 말했다. 둘은 공항으로 갔다. 하지만 민지의 아버지가 막았다. 가지마. 민지는 울며 답봐. 제발 아버지는 내가 정상되게 해줄게 라고 말했다. 지은은 개입했다. 민지 씨는 정상이에요. 아버지는 경비를 불렀다. 혼란이 벌어졌다. 태준이 나타났다. 민지야, 가에. 태준이 아버지를 막았다. 둘은 비행기에 탔다. 캐나다로. 새 삶이 시작됐다. 하지만 적응이 힘들었다. 언어, 문화. 지은은 홈식했다. 한국이 그립다. 김민지는 함께라면 괜찮아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에 균열이 생겼다. 이 선택이 옳았을까? 민지는 직장을 구했다. 지은도.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캐나다에서도 보수적 사람들. 지은은 가족에게 연락했다. 잘 지내? 어머니가 돌아와 라고 말했다. 지은은 울었다. 민지와의 관계가 식어갔다. 작은 다툼. 너 때문에 내 삶 망쳤어.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나도 마찬가지야 라고 반박. 관계가 위태로워졌다. 태준이 캐나다로 왔다. 지은아, 나랑 돌아가자. 지은은 흔들렸다. 태준의 안정된 삶이 매력적이었다. 민지는 알았다. 배신이야. 지은은 미안해. 민지는 떠났다. 지은은 태준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후회했다. 민지를 잊을 수 없었다. 한국으로 돌아온 지은은 태준과 결혼 준비를 했다. 하지만 마음은 공허했다. 민지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민지는 캐나다에 남아 새 삶을 살고 있었다. 지은의 가족은 기뻐했다. 이제 정상적으로 사네. 하지만 지은은 내적 고통에 시달렸다. 민지 없이 행복할 수 있을까? 태준은 지은의 변화를 느꼈다. 민지 생각해. 지은은 부정했지만 사실이었다. 어느 날 민지의 메시지가 왔다. 잘 지내? 지은은 답장했다. 네, 너는? 민지가 외로워 라고 말했다. 지은의 마음이 흔들렸다. 태준에게 미안해. 민지가 필요해 라고 말했다. 태준은 충격받았다. 나 버리는 거야. 지은은 네. 태준은 배신감을 느꼈다. 지은은 캐나다로 갔다. 민지를 찾았다. 민지는 새 여자친구가 있었다. 지은은 상처받았다. 늦었어. 민지가 아니야. 너 기다렸어. 새 여자친구는 친구였다. 둘은 재회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남았다. 가족 어떻게 할 거야?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포기했어. 둘은 함께 살기로 했다. 사회의 압력은 여전했지만 서로가 있었다. 지은의 어머니가 연락했다. 돌아와. 이지은은 엄마, 이해해줘. 어머니는 노력해볼게 라고 말했다. 서서히 화해가 시작됐다. 민지의 가족도 변했다. 아버지가 편지를 보냈다.
미안해. 행복해라. 이 둘은 감동받았다. 하지만 완전한 수용은 아니었다. 한국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동성결혼 법안이 논의됐지만 반대가 많았다. 지은과 민지는 활동가로 나섰다. 우리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그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 보수 단체의 항의. 지은은 두려웠지만 민지의 대담함에 힘을 얻었다. 함께라면 이겨. 둘의 사랑이 깊어졌다. 하지만 희생의 대가가 컸다. 지은은 가족 일부를 잃었고 민지는 재산을 포기했다. 이게 옳은 선택이었을까? 지은은 스스로 물었다. 이야기의 끝에서 그들의 여정은 계속된다. 사랑은 승리했지만 사회의 벽은 여전하다. 당신은 동성애가 도덕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나요?